우리 함께 어쿠스틱의 매력에 퐁당 빠져보아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어쿠스틱 라디오 어쿠 어프. 동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쿠어프의 케미요정 아나운서 정소라, 힐링 요정 아나운서 이돈입니다. 힐링 요정님,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아까부터 싱글벙글이네요. 사실 저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설마 저번에 만났던 그 선배인가요? 네, 맞습니다. 케미 요정님 말대로 제가 먼저 고백했더니 선배가 바로 받아줬어요. 저한테 먼저 고백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어머, 완전 깨가 떨어지네요. 티가 나나요? 선배가 저를 집중해서 쳐다볼 때 저도 그런 걸 느낀답니다. 서로에게 완전 빠진 것 같은데요? 부러워서 안 되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연애 감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힐링 요정님과 남자친구의 사이처럼 달콤한 노래 틀어드릴게요. 뾰로롱. 모든 게 귀찮아져 버렸어 darling. 이대로 온종일 뒹굴린 with darling. 잠든 너의 미소 우리 사랑이 좋았나봐. 와, 노래 좋네요. 선배가 저를 보며 하는 말 같아요. 어떤 노래죠? 이 노래는 에디킴의 달링입니다. 에디킴이요? 혹시 군복무 중에 슈퍼스타 K에 나온 그 사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에디킴은 군 복무 중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 뛰어난 작사 작곡 실력으로 천재 군인이라는 소리도 들었죠. 또 버클리 음대 출신인 것이 알려져 엄친아라는 별명도 생겼답니다. 슈퍼스타 K에 나왔을 때 응원했던 게 기억나요. 오래 남을 줄 알았는데 그때 몇 위로 오디션을 끝냈었죠? 에디킴은 그때 6위라는 성적으로 오디션을 마감했었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특성상 대중적인 노래를 불러 자신의 색깔을 다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었죠. 맞아요. 생방송 진출했을 때 봤었는데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데뷔 후에는 달라요. 오디션이 끝나고 군대로 다시 돌아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제대해 1년 만에 데뷔한 그는 데뷔 앨범을 모두 자신의 자작곡으로 제작했죠. 우와, 완전 싱어송라이터네요. 그런데 군인치고는 꽤 빨리 데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에디킴의 빠른 데뷔는 윤종신의 공이 큽니다. 윤종신이요? 네, 윤종신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스틱 89 엔터테인먼트에 에디킴을 직접 스카우트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오디션 프로그램 엄친아,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에디킴과 케미가 터지는 가수가 생각났습니다. 에디킴과 케미가 터지는 가수요? 그게 누구죠? 바로 조형우입니다. 조형우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어떻게 케미가 터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설명하기 전에 노래부터 듣고 올게요. 뾰로롱. 오늘은 너를 꼭 데려다 줄 거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남녀 듀엣 노래라 연애 감정이 많이 느껴지네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요. 이 노래는 조형우와 가인의 내 집을 보여줄래입니다. 이 곡은 조형우의 자작곡으로 그의 첫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조형우의 듀엣 앨범 수록곡이죠. 이 곡을 조형우가 직접 썼다고요? 조형우도 에디킴과 같은 싱어송라이터군요. 맞아요. 또 조형우는 에디킴과 똑같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랍니다. 와, 정말요? 어떤 오디션에 나왔었나요?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답니다. 아쉽게도 10위로 마무리 지었죠. 아, 그랬군요. 그런데 케미 요정님, 아까 엄친아라서 케미가 터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무슨 말이죠? 조형우도 엄친아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연세대 주거환경과에 재학 중인 그가 작곡에 노래까지 하니 엄친아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와, 에디킴, 조형우 둘 다 엘리트네요. 비슷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놀라긴 일러요. 공통점이 또 있나요? 네, 바로 윤종신입니다. 윤종신이 공통점이라고요? 네, 조형우도 사실 에디킴과 같이 윤종신이 대표로 있는 미스틱 89 소속이랍니다. 우와, 정말요? 진짜 둘의 공통점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도 케미스틱 성공인 건가요? 네, 오늘도 케미가 팡팡 터졌답니다.
그럼 성공한 기념으로 노래 듣고 힐링 어쿠스틱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디킴의 너 사용법. 부드럽게 무드 있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 당신의 지친 마음에 힐링이 되는 어쿠스틱. 힐링 요정의 힐링 어쿠스틱. 힐링 요정의 힐링 어쿠스틱 시간. 힐링 요정님, 오늘은 어떤 사연을 힐링해 줄 건가요? 오늘은 공대 이모양의 사연입니다. 병원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네요. 병원이요? 어디가 아픈 건가요? 잘은 모르지만 걱정이 되네요. 얼른 사연 듣고 올게요. 뾰로롱. 힐링 요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대 이모양입니다. 제가 병원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하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사실 저는 대학 입학 전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 쌍꺼풀 수술 말이에요. 수술을 하고 나니 사람들의 대우가 많이 달라졌어요. 고등학교 때는 잘 듣지 못했던 예쁘다는 소리도 듣게 되었죠. 기분이 정말 좋았답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니 제 코가 좀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코를 건드렸어요. 다행히 코도 눈처럼 예쁘게 자리 잡았죠. 크고 또렷한 눈과 옥독한 콧날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더 저를 좋아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무엇이 고민이냐고요? 제 고민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얼굴을 고치고 나타날 때마다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저와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진 사람이라고 해도 내 얼굴을 보고 다가온 건 아닌지, 이 사람이 나를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형 전 얼굴을 알게 돼도 나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남들이 다가올 때마다 의심부터 하는 저, 이런 저 좀 힐링 좀 해주세요.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병원 때문에 고민이었다는 게 성형수술 이야기였거든요. 사연에 이 모양의 고민이 다 묻어나와서 안타깝네요. 그렇죠? 저도 이 사연 받고 나서 이 모양이 안타까웠답니다. 예쁜 얼굴로 더 당당해져야 할 텐데. 그런데 저는 남들이 예뻐해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양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모양은 자존감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이요?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모양이 자신의 얼굴만큼 자신의 마음도 사랑하면 힐링도 필요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존감을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 모양처럼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아무리 옆에서 넌 좋은 아이야 라고 말해줘도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자존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며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떻게 해야 하죠?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자존감이 낮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라식 수술을 해서 안경을 벗게 되었는데 이 모양처럼 주위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답니다. 저도 그때는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아, 힐링 요정님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 그런 감정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는 겁니다. 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에 웃어주고 공감해주며 옆에 있어주는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천천히 느끼게 됐답니다. 오, 경험에서 우러나온 힐링이라 이 모양이 더 공감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 모양이 얼른 자존감을 키우길 바라면서 노래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어떤 노래죠? 바로 스웨덴 세탁소의 그래도 나 사랑하지입니다. 노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 듀오인 스웨덴 세탁소의 첫 정규 앨범 잠들 때까지의 수록곡으로 겉모습이 어떻든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모양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네요. 이 모양,
이 모양 주위의 사람들은 이 모양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이 모양을 사랑하고 있어요. 노래 듣고 힘내요. 스웨덴 세탁소의 그래도 나 사랑하지. 웃어주는 너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배가 나오고 대머리가 되던 난 네가 좋을 것 같아. 아직도 나 사랑하지. 아이돌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드립니다. 어쿠스틱 아이돌. 아이돌의 새로운 발견 어쿠스틱 아이돌. 이번에는 어떤 아이돌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7인조 남성 그룹입니다. 7인조 남성 그룹이요? 혹시 인피니트인가요?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번에 소개할 아이돌은 바로 B2B입니다. 아, B2B였군요. 띠띠 빵빵 하는 그룹 맞죠? 맞습니다. B2B는 2012년 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은 그룹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죠. 신나는 노래, 시원한 보컬이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낸 음반이 차트 1위를 하면서 실력까지 인정받은 그룹이랍니다. 와, 사실 잘 모르던 그룹이었는데 일본에서 차트를 휩쓸었다니 괜히 자랑스럽네요. 그런데 신나는 노래와 시원한 보컬은 어쿠스틱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B2B가 어떤 곡 때문에 어쿠스틱 아이돌로 선정됐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미니 앨범 스릴러의 수록곡인 크리스탈 가치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크리스탈, 그러니까 수정에 빗대어 노래한 귀여운 곡이죠. B2B만의 신나는 비트는 유지하면서 어쿠스틱 기타로 서정적인 느낌을 냅니다. 와, 어떤 노래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얼른 노래 듣고 올게요. B2B의 크리스탈 가치. Hey girl, I don't know if you're just shy or you just don't realize it, but I'm really straightforward with you. I like you. 느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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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feel me? 들리나 두근두근 소리가 My heart's racing for you. 오늘 어쿠오프에서는 에디킴과 조영우에 대해 알아보고 스웨덴 세탁소의 노래와 B2B의 노래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동호인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퐁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어쿠스틱 음악들로 찾아올게요. 송출과 제작의 김가빈 PD, 기술의 이민아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힐링요정 이도은, 케미오정 정소라였습니다.